자, 시작합니다. 또 강의하기 전에 고백을 해야 되겠네.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좀 했어요.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강의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로 하면은 진실이 전달이 안 돼서 수강생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저도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식구들이 전부 다 강의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늘 강조하는 얘기가 진실을 얘기하라. 그래야 진실로 전달이 된다. 그래 놓고도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뭔 거짓말을 했냐고요? 매일 10분씩만 공부하라. 민법과 시설을 5분씩만 공부하라. 정말 10분만 공부하면 붙냐고요? 이론은 10분이면 돼요. 이론은 그냥 10분 동안 채워서 다 읽으세요. 잊어버린 거 신경 쓰지 마라. 내일 또 읽으면 되니까. 일주일 내내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계산 문제는요, 다 풀어볼 수 없어요. 오늘 몇 문제 풀고 제가 풀어드린 문제만 자꾸 푸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10분 동안에 두세 문제 풀었다. 내일은 대여섯 문제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주에 7번은 안 될지언정 풀었던 문제 자꾸 풀어보셔야 돼. 저 한 번 풀었는데요. 알아요. 회계는요, 그렇게 아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풀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42페이지 1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푸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저 어렸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부기라는 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부기 학원에 놀러 갔다가 재밌어서 부기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 상자가 들어가는 거 머리가 좋았나 봐. 장사를 잘하는 건 아니고 이 공부, 상자가 들어가는 공부는 잘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3주 만에 제가 상급부기라는 걸 땄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2급부기라는 걸 땄어요. 그리고 미쳐서 그때부터 1급부기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1급부기는 공부할 데가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평생 맞을 매, 군대에서 맞을 매보다 어렸을 때 그 공부할 때 다 맞았어요. 왜? 학원들마다 제 생각에는 이 회계 제일 잘하는 사람, 부기 제일 잘하는 사람은 학원 강사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 학원 강사들한테 들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저 질문 좀 하러 왔습니다 하고서 어느 학원에 누가 유명하대 그러면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래? 어디 시계 딱 부르고 어린 놈의 새끼가 선선 테스트하러 다니네.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실력 테스트하러 돌아다니는 걸로 오해를 받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매를 맞았어. 그러면서 공부는 어떻게 했는가? 책마다 찾아서 똑같은 문제를 찾는 거, 유사한 문제만. 괜히 더해보고 빼보고 나눠보고 곱해보고 뒤집어서 해보고 막 하다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다른 문제를 똑같이 풀어봐. 그럼 이제 풀려요? 이 문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계속 푸는 거예요. 자랑 아니라 회계 공부라는 걸 3개월 딱 했을 때 대학교 경시대를 나갔어요, 제가. 첫 시합에서 3등을 했어, 3등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저한테 책을 사주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도 아니야, 다른 선생님들이 일본 같은 데 가서, 일본에 가면 부기책들 잔뜩 있잖아요. 사다가 저한테 선물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일본 책 딱 펴. 책 문제 딱 풀려고 펴. 아, 저 일어 잘하냐고요? 일어 못해 하나도. 근데 회계 문제 절반은 뭐예요? 어차피 한자잖아요. 한자는 알잖아. 다른 거 몰라도 한자는 알지요. 회계와 관련된 한자는. 그러면은 문제 딱 읽어보고요. 저 다 알았어요. 이거 합계 얼마 나오는 문제, 당기순이익 얼마 나오는 문제, 유동자산 얼마 나오는 문제, 유동부채 얼마 나오는 문제. 똑같더라고, 우리나라 책하고. 문제 생긴 모양 보고서 답을 다 배웠어요. 그때 당시엔 우리나라 책이 전부 다 일본서 베껴 쓴 거거든. 지금은 일본이 우리나라 걸 베껴 쓰지만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미개인들이 더 죄송해요, 일본 분들. 우리나라가 머리가 더 좋은 거 사실인 건 맞잖아요. 지금은 일본이 우리 일을 베껴 쓰죠. 왜? 우리나라가 훨씬 먼저 국제의 기준을 도입했으니까. 그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결론 뭔 얘기냐? 하도 풀다 보니까 외웠으면 붙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풀었던 거 자꾸 푸세요. 그럼 다 알아요. 제가 집에서도 이제 강좌하는 얘기, 애들한테도 그래. 전부 다 이제 강의를 다 하니까. 예를 들어 수학 강의, 막내는 수학 강의예요. 너 그 강의를 잘하려면 자꾸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봐가지고 아는 문제도 자꾸 풀고 또 풀고. 아빠는 지금 30몇 년째 수천 번을 풀어도 또 풀고 나면 또 새롭더라. 아빠는 몰라서 그래. 수학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수학하고 회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수학은 알면 그걸로 끝난 거래.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는가? 걔도 수십 년간 경험을 쌓으면 저의 마음을 그때 가서 알 테니까. 뭔 얘기냐? 다시 한번, 계산 문제는 반복해서 푸는 게 최고입니다. 답 똑같은, 다 뭐 시험에 숫자가 똑같이 나오냐고요? 예를 들어 우리 경험해 봤을 거예요. 삼각표 만들 때 보면은 이율이 몇 프로면 현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도 풀다 보면 숫자까지 낯이 익는 거죠. 여러분이 현가계수 계산할 때 굉장히 오류를 범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0.72, 086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 0.72806 숫자 뒤집어서 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야. 그래서 자꾸 풀다 보면 이런 오류도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회계 잘하는 방법 없습니다. 회계는 정도가 없습니다. 자꾸 풀어봐야 돼. 그래서 회계는 손의 수고를 요구하는 학문이라는 말씀,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42쪽 12번까지는 살펴봤고 13번 나갈 차례입니다. 자, 주식회사 대안의 수익과 비용 총액은 각각 1,000만 원과 900만 원이며 증자한 금액은 200만 원이다. 기말자산을 구하라. 자산과 부채 앞에 기초 또는 기말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리하라. 왕자를. 기말자산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답이죠. 자, 그리고 타이틀에 수익과 비용이 나왔죠. 수익과 비용이 나왔을 땐 직접 공식 생각.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총 포괄 이익이죠. 1,000만 원 마이너스 900만 원은 100만 원. 얘가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중에 증자한 금액은 2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증자를 하려면 주식을 발행하겠죠. 그리고 돈을 받겠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아, 무상증자는 돈 안 받잖아.
맞아요. 자, 증자라고만 나와 있대. 유상증자인지 무상증자인지 안 나와 있으면 출제자는 이 숫자를 써먹으라고 출제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함정으로 지으려면 반드시 무상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증자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받아들이셔야죠. 자, 유상으로 증자를 하면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증자하려면 주식을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팔아야죠. 돈 들어오죠. 자본이 증가하니까 여기다 200만 원. 타이틀에 더 이상 금액 없고 박스 안에 기초자산 3,500만 원. 얘가 3,500만 원. 기초부채 1,500만 원. 얘가 1,500만 원. 기말부채 1,100만 원. 얘가 1,100만 원. 더 이상 나와 있는 게 없다? 자본의 증가나 자본의 감소 썼나 보자. 자본의 증가 썼지만 자본의 감소 안 썼으니까 빵. 자, 채우기 시작합니다. 얘가 2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얘가 2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모르는 게 많지만 아래 5개 중에 이미 4개 썼네요. 차변이 2,300만 원이 작습니다. 맨 아래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니까 2,300만 원 여기다 써야지. 얘가 기말자본입니다. 차변이 3,400만 원이 작습니다. 14번. 뭘 구하라 그랬는가? 문제가 길어. 그럼 맨 끝을 봐야죠. 단 앞에. 연이 났으면 연까지 읽으라 그랬죠? 2002년에 수익을 물었네요. 야, 그런데 웃긴다. 2002년에 금액을 물어놓고 뜬금없이 박스 안에 2001년 말의 금액이 나와 있죠? 이게 왜 나왔을까, 뜬금없이? 그렇죠. 작년 말의 금액은 올해로 2월돼 왔겠죠? 결론은 2002년의 입장에서 2001년 말의 금액은 2002년의 기초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002년에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이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쓰기 시작합시다. 자, 기초자산, 쓰기 전에 다른 걸 쓰기 전에 자 어쨌든 자산부채가 기초, 기말 구분이 있으니까 일단 왕자 문제라는 건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뜬금없이 수익이 나왔죠? 자 보세요. 수익 비용이 났을 때는 항상 공식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총 포괄이익 또는 포괄이익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자, 얘가 답입니다. 나머지만 채워넣으면 되죠. 어쨌든 이 문제 왕자 문제라는 거 알았으니까 채우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초자산 36,000원. 얘가 36,000원. 기초부채 8,000원. 얘가 8,000원. 기말자산 24,000원. 얘가 24,000원. 기말부채는 안 나와 있고 기말자본 4,000원. 얘가 4,000원. 근데 저는 보세요.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푸는가? 2개 썼으면 직접 합계 비교해서 구해서 옮겨 쓰고 썼으면 옮겨 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빠르죠. 자, 어쨌든 계속 보면은 마지막으로 비용이 3만 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와 있는 게 없네요. 보고기간 중 자본의 증가액과 자본의 감소액이 없네. 채우겠습니다. 얘가 28,000원이 모자라네. 그럼 얘도 28,000원이고. 자, 얘가 4,000원이면 얘도 4,000원인데
자, 물론 얘는 2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의미는 없죠. 자, 그럼 맨 아래 5개 중에 이미 4개 썼네요. 차변이 24,000원이 작다. 차변이 작다는 얘기는 총 포괄 손실이란 얘기죠. 이거 포괄 이익이 아니라 포괄 손실이니까 포괄 이익이 마이너스란 얘기고, 마이너스 헷갈린다 하더라도, 자,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는 수익보다 비용이, 다시 비용보다 수익이 많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는 수익이 작다는 얘기죠. 비용보다 수익이 24,000원이 작다. 결과적으로 수익은 6,000원이란 얘기죠. (14번) 됐고요. 15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길어.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죠? 당기순이익 계산하라고? 이것만 가지고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네. 가끔 가다가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 끝을 읽으라는 얘기는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풀어야지 방향을 설정하라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 자체만 가지고는 방향을 잡기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 봤더니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기초부채 떴잖아요. 회계 문제에서 자산과 부채가 기초가 어쩌고 기말이 어쩌고 나서 무조건 왕자를 그리는데, 자, 지금 여기는 뭐가 답이냐? 문제가 이렇게 났어요. 기타 포괄 손익이 없다면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났죠? 저를 보세요. 원래 얘가 총포괄 이익이죠. 총포괄 이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더한 거지요.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이 없다 그랬죠. 기타 포괄 손익이 없다면 총포괄 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똑같죠. 결론은 이거 당기순이익을 구하라 그랬지만 사실은 얘가 답이죠. 자, 위에서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기초부채 16만 원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쓰고, 기말부채 84,000원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쓰고, 다음 기말에 순자산이 21만 원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순자산이 뭐예요? 자본이죠. 순자산이 21만 원. 얘가 21만 원이라는 얘기고, 얘가 21만 원이라는 얘기는 얘도 21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대변합계가 29만 4천 원이니까 얘도 29만 4천 원이라는 얘기네. 자, 셋 중에 뭐 나머지 계산할 수 있으면 무조건 옮겨 쓰고 이게 빠른 거죠? 자, 이때 타이틀에 뭐라고 나왔는가? 순자산이 21만 원이고 그 뒤에 기말 자산 총계는 기초보다 46,000원 늘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얘가 기말 자산이죠. 얘는 기초 자산보다 얼마가 늘어난 거래. 그러면 기초에 얼마 있었다는 얘기냐? 빼보면 알 수 있죠? 29만 4천 원 마이너스 4만 6천 원 하면은 24만 8천 원이고, 그러면 얘가 8만 8천 원이란 얘기고, 그렇다면 얘도 8만 8천 원이란 얘기네요. 다음. 자, 자료에 지금 뭐까지 받는가? 기말 자산 총계는 기초보다 4만 6천 원 늘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뒤에 당기 중에 액면 5만 원의 주식을 7만 4천 원에 발행하였다. 저러보세요. 주식을 발행했죠? 자본 거래잖아요? 자본이 증가하죠?
자본거래에서 돈을 얼마 받았어요? 얘가 74,000원이야. 얘가. 자본금 자체는 5만 원이 늘었는지 모르지만 전체 자본은 74,000원이 늘은 거예요. 자, 더 이상 나와 있는 게 없다. 칸 채울 때 자본의 증가 썼지만 자본의 감소 안 썼죠? 빵. 그럼 맨 아래 모르는 게 하나네. 차변합계 21만 원에서 대변 16만 2천 원 빼면 얼마가 나와요? 4만 8천 원이 모자라죠? 이 회사 당기순이익은 4만 8천 원. 16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의 자본은 2001년 초와 말에 각각 200원과 300원이었다. 한국은 2001년 중 20억을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였으며 돈 받은 게 20원이라고요. 6원에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 총 포괄 손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보세요. 읽어봤는데 자산과 부채는 기초 기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 기초자산, 기초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기말자본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아까 미리 풀어봤죠? 기초자산, 기초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기말자본은 얼마인가? 그런 말이 있을 땐 계산기 잡고 기초자본 두들기고 읽어가면서 자본이 늘었으면 더하고 줄었으면 빼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자, 보세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 이런 말은 없이 자본에 대해서만 설명이 쫙 나와 있으면 이거 왕자 중에서 맨 밑에 거만 채우면 돼. 맨 밑에 거. 요걸 채우는 거야, 요거. 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총포괄 손익은 얼마인가?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총포괄 손익은 얼마인가 나왔죠? 그럼 여기 보세요. 만약에 총포괄 이익은 얼마인가? 그럼 대변이 작겠죠. 총포괄 손실은 얼마인가? 그럼 차변이 작겠죠. 총포괄 손익은 얼마인가? 그럼 어느 변이 작은 거야? 대변이 작을 수도 있고 차변이 작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나중에 써도 돼. 이거 안 쓰고 나머지만 채워도 되고, 또는 요령 있는 사람은 괄호를 미리 채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채우는가? 거기 보니까 지문을 보세요. 지문에 74, 80, 86, 100, 106 나와 있죠? 거의 손실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또는 마이너스 표시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이익 나온 경우구나. 그쵸? 손실일 땐 손실 얼마 이렇게 나오든가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대변을 가로치고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처음부터. 한국은 2001년 초와 말에 자본이 200원과 300원이래. 기초자본 200원, 기말자본 300원. 한국은 2001년 중에 20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돈 받은 게 20원이래. 얘가 20원. 6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주에게 배당금을 현금으로 줬죠. 주주와의 자본거래죠. 자본거래에서 현금 배당을 하면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돈 나가니까 자본이 증가, 감소? 감소. 더 이상 나와 있는 게 없죠? 306에서 220 빼면 얼마예요? 80원인가요? 아, 86인가요? 문제는 화려했어요. 엄청 화려했지만 아주 아름답고 재미있죠? 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 방식을 딱 개발을 했을 때는 회계 강의할 때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뭐 회계가 뭡니다. 뭐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 설명하잖아요. 가능하면 빨리 끝냈어. 그리고 어디 넘어왔냐. 요 문제 먼저 풀어줬어.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일단 저한테 반하기 시작해. 어머, 회계가 너무 재밌어. 이렇게. 정말 잘 가르쳐요. 그랬고 이제 너 틈만 나면 하는 얘기 있지. 야, 봐라. 왕자 그리는 거 봐라. 정말 예술이지 않니? 정말 잘 가르치지 않니? 지금은 왕자 빨리 설명 안 해. 다른 거 다 뭐 삼각표 오고 뭐고 먼저 다 있잖아요. 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 강의 듣고 제 강의 흠잡는 분 안 계셔. 강의 꽤나 한다는 사람들도 저한테는 허점을 못 찾아요. 유일한 허점은 생긴 게 조금 너무 잘생기니까 마음을 심란하게 해서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허점도 있긴 있어. 또 알잖아. 탱탱하고 뭐 젊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빼놓고 허점이 어디 있어요. 강의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과락을 맞는 사람도 가끔 한 번씩 만난다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몇백 년에 한 번씩 나오는, 몇백 명 중에 한 명씩 나오는 과락의 대상자가 이 안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왜냐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근데 사실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20회 시험 봤죠? 20회 시험은 회계들을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도 우리 수험생들은 틀릴 때 틀리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만한 희망을 갖고 풀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중간에 튀어나온 분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이야기 못 들어봤어. 다른 데서는 시간 30분 되니까 절반 이상은 다 포기하고 나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19회 때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이구동성 회계 너무 쉬워였어요. 정말 쉬웠는가? 대한민국 전체 합격자의, 전체 응시생의 정확히 49.9%가 회계에서 과락이 나왔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20회는 과락이 몇 프로나 나왔냐고요? 지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발표를 안 해. 아마 모르긴 해도 전체 중에서 회계에서 과락 나오신 분들이 아마 80% 넘었을 거예요. 문제 수준상. 이거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지들도 양심 있지. 80%가 전부 다 과락이 맞았고요. 이런 거는 발표하려면은 지들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락 발표를 처음 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절반은 과락을 맞았어요. 그러나 최소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이러한 불명예를 안고 싶다면 결석하셔도 되고요. 문제 안 풀어봐도 되고요. 수업 시간에 계속 딴점표도 되고요. 그래요. 자, 17번. 당기순이근 하고 나왔어요. 당기순이근 하고 나왔는데 타이틀을 보니까 자산 박스가 눈에 이거 처음부터 자세히 안 읽어봐도 박스만 봐도 자산 부채가 기초 기말 구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왕자 문제예요. 왕자 문제. 왕자 문제에서 자 보세요. 얘가 총포괄 이익이죠. 총포괄 이익이죠. 얘가 당기순이익이죠. 이 문제는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타 포괄 손익이 있다면 여기다 써야죠. 없다면 얘가 답이고 있다면 얘가 답이야. 됐죠? 자, 볼게요. 기초자산 5만 원 나왔네. 얘가 5만 원이야. 기말자산 5만 4천 원 나왔네요. 얘가 5만 4천 원이에요.
기초부채가 32,000원. 얘가 32,000원. 글씨가 왜 이래? 32,000원. 기말부채 3만원. 그 다음에 당기 중에 배당으로 현금 800원 줬죠. 주주에게 돈 줬죠. 자본이 감소하죠. 그리고 배당으로 주식 교부 500원 했죠. 주식으로 배당금 줬어.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그냥 주식 배당, 야, 이거 배당금이야. 너 가져가고 주식 공짜로 줬다고. 돈 들어와요, 나가요? 상관없죠? 결론은 여기서는 현금은 얼마만 감소했어요? 800원이 감소하니까 자본이 800원 감소하지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이 200원이 생겼네요. 저를 보세요.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이란 뭐냐? 유형자산 옛날에 사왔죠. 예를 들어 원가가 얼마 있더라 이거야. 원가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 이거야. 결산일에 이것의 요즘의 시세가 얼마인지,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다시 평가를 했더니 공정가치가 올라갔대. 거기 보니까 얼마가 올라갔대요? 유형자산의 시세가 올라갔죠. 저를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시세가 올랐다.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럼 수익이 생긴 거지요. 수익이 생긴 거예요. 유형자산이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재평가했더니 공정가치가 상승했으면 일단 수익이 생긴 거죠. 일단 수익이 생긴 거예요. 중요한 거. 회계상의 수익의 종류는 두 가지잖아요. 단기 손익일 수도 있고 기타 포괄 손익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단기 손익일까요? 기타 포괄 손익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단기 손익일까요? 기타 포괄 손익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뭘 것 같아요? 기타 포괄 손익일 것 같아요? 단기 손익일 것 같아요? 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 때 붙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 투자 부동산의 경우는 투자 부동산을 재평가해서 이익이 생기죠? 이거는 무조건 단기 손익이야. 투자 부동산을 재평가해서 이익이 생기죠? 무조건 단기 손익이에요. 그런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재평가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는 재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평가를 했더니 공정가치가 올라갔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서 재평가 이익이라고 말한 거예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재평가해서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는 공정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재평가 이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셔야지 어떤 경우에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고 어떤 경우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합니까? 라고 물으면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 카페를 보니까 최근에 질문이
들어온 게 요거를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상당히 이해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더라고. 아마 작년 강의를 좀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작년 강의 들으면서도 제가 볼 때 다른 데서 들은 수준은 아니에요. 다른 데서 들었으면 아마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아마 그 동영상 들으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질문하는 수준이 높아요. 다른 데서 들은 강의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엔 제 강의를 들은 분 같기는 해요. 근데 질문하시는 게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질문방에 보니까 제 카페 질문방에 요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거 나중에 유형자산 재평가에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만 기억해도 80점 갑니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재평가해서 이익이 생겼을 땐, 즉 공정가치가 올라갔을 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 정도만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어떤 경우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가. 최초로 재평가에서 이익이 생겼을 땐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후속 과거에 재평가한 이후 다시 재평가해서 또 이익이 생겼을 때는 과거 기간에 공정가치가 하락한 적이 있었을 때는 그 금액만큼은 당기손익, 그렇지 않을 땐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서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표현을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이집트 언어 같고 식인종 언어 같죠? 당연히 그래야지. 벌써 이야, 진짜 명강이야. 기가 뻥뻥 뚫려 하면 그게 사람이야? 사람도 아니지.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서야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재평가할 때 이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80점 갑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건 알 수 있죠.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건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건 수익이잖아요. 수익은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잖아요. 자,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는 게 얘가 200원이야. 얘가 200원. 이 아래 건 지울게요. 그러면 다 풀었어요. 얘가 28,000원이 18,000원이 작네요. 얘가 18,000원이네요. 얘가 24,000원이 작으네요. 얘가 24,000원이네요. 그쵸? 24,800원에서 18,200원 빼면 6,600원이죠? 자, 여기 기타 포괄손익을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었으니까 요놈이 당기순이익이죠? 정답 6,600원이야. 그랬더니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계시네. 아니, 지금 이것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아닙니까?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면 답이 틀려지는 게 아닙니까? 틀려지는가? 확인해 볼게요. 얘 5만, 3만 2천, 18,000, 18,000. 5만 4천, 3만 원, 24,000원,
24,000원. 현금 배당 800원 쓰고, 자, 아까 여기다 썼죠? 여기다 썼죠? 이걸 만약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면 여기다 써야지. 그쵸? 그럼 보고기간 중에 자본의 증가 없죠? 빼면은 총 포괄이익이 6,800원이죠? 얘네 두 개 더하면 얘가 되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당기순이익 6,600원 맞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맞는 거고 이렇게 풀어도 맞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건 이거 혹시 기억하시면 유형자산을 재평가해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리고 언제 그렇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붙을 준비가 되신 분이죠. 자, 계속해서 46쪽 18번 살펴봅니다. 46쪽 18번. 자, 뭘 구하라 그랬어요? 현금 배당액 계산하라 그랬나요? 야, 이거 뭐 현금 배당액 계산하라고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의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2009년 말의 자산과 부채는 2009년 초에 비하여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증가했다. 됐나요? 저를 보세요. 뜬금없이 자산과 부채가 기초는 어쩌고 기말은 어쩌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왕자 문제죠. 자산과 부채가 기초가 어쩌고 기말이 어쩌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왕자 문제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뭘 물었어요? 현금 배당을 물었죠. 여기 보세요.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얘가 답이네. 자, 요령입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 뭐라 그랬는가? 2009년 말에 자산과 부채는 2009년 초보다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산과 부채가, 저를 잠깐 보세요. 자산과 부채가 뭐는 뭐보다 얼마가 늘었다 줄었다. 꼭 자산 부채만이 아니라 앞으로 회계 모든 문제에서 뭐는 뭐보다 얼마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있죠. 이럴 때는 기준이 되는 곳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아무 숫자나 쓰고 풀면 돼.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 아래 해설에는 빵빵 써놓고 풀었는데 다른 숫자를 써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자, 기말에는 기초보다 늘었대. 근데 기초에 얼마 있었는지 안 나왔어. 그럴 땐 아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씁니다. 가정. 이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 또 집에 가서 그런다? 죽으라고 풀다가 난 다른 거 다 알겠는데 도대체 300만 원하고 100만 원이 어디서 나는지 이해가 안 가 이래. 왜 가정을 한 거예요? 어떤 숫자를 써도 똑같아요? 자, 지금 이 문제 푸는 요령을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숫자를 쓴 거예요. 회계 문제 풀다 보면은 뜻밖으로 이 문제가 많아. 뭐는 뭐보다 얼마가 늘었다 줄었다 나오죠? 기준이 되는 곳에다가 좋아하는 숫자, 아무 숫자나 쓰고 어떤 숫자를 써도 돼. 그리고 풀이 들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자, 기말에는 기초에 비해서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이 늘었죠? 저를 보세요. 얘를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말실수. 얘를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700만 원이 늘었으니까 얘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부채는 얼마가 늘었대? 500만 원이 늘었나요? 그럼 얘를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얘를 600만 원이라고 쓰면 돼. 됐죠? 어떤 숫자를 써도 다 똑같아요. 그 뒤에 타이틀에 더 이상 박스 안에는 금액 없네요.
박스 안에는 금액 없죠? 문제 타입 때는 금액 없죠? 박스 안에 2009년에 당기순이익은 125만 원이며, 들어보세요. 당기순이익이 125만 원이래. 만약에 기타 포괄순이익이 있다면 여기다 쓰고, 없다면 여기다 쓰고, 없다 쓰고 해도 빨리 고치면 되니까 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저는 편의상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만약에 있을 땐 잽싸게 지우고 여기로 옮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단기순이익은 125만 원이며 그 뒤에 동기간총 보통주 200주를 주당 5천 원에, 한 주당 5천 원에 유상으로 증자했다. 그런데 이거의 하나당 액면가는 100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하나당 액면이 뭔 소용이 있어. 몇 주를 증자할 때, 200주를 증자할 때 주당 얼마씩 돈을 받았어요? 5천 원씩 받았죠? 총 얼마 받은 거야? 100만 원. 얘가 100만 원이야. 자본의 증가액이 100만 원이죠? 그 뒤에 두 번째 줄. 2009년에 주식 배당액은 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네.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거래에서 주식 배당을 하면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변동이 없나요? 무시. 2005년에 중요한 전기 오류로 인하여,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전기, 저 밑줄로 먼저 볼게요. 거기 전기 오류 수정이익 나와 있죠? 만 원 나왔나요? 밑줄 그시고 저를 보세요. 여기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시험엔 뭐만 나와요? 중요한 것만 나와.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학원 잘 다니래. 전에 TV 강의를, 이게 TV에서 주택회사 강의를 하는데 딱 들으니까 피라미드 회계원리 강의라더만. 공부 좀 해서 강의하든가. 아주 강의 잘한 여러분, 전기 오류의 경우는요, 중대한가 중대하지 않은가를 따져요. 옛날엔 중대다, 중대. 중대하다, 중대하지 않다 해서 중대한 전기 오류성 손익은 전기 2월 이익요금에 가감시키고, 중대하지 않은 건 단기 손익에 반응하는 겁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 그때 막 길 가다 보면 막 호랑이들이 누워서 이렇게 담배 피고 막 그럴 때 얘기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중대한 건 중대하건 중대하지 않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표현만 쓰는데, 중요한 경우, 중요하지 않은 건 아예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중요한 전기오류 수용손익. 어쨌든 핵심은 전기오류성 이익 또는 전기오류성 손실 나왔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돼요. 전기오류 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성 손실 나오잖아요? 무조건 무시합니다. 최소한 우리 시험에서 어떤 계산 문제건 전기오류 수정이익, 전기오류성 손실 나오잖아요? 무조건 무시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자, 몰라도 돼요. 그 아래 박스 안에 제가 써놨는데, 요거는 이 책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고기간이 이렇게 있을 때, 보고기간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올해 당기라고 쳐. 당기라고 쳐. 몇백 년 전에 회계 처리를 잘못했음을 드디어 당기에 발견했다고 쳐요. 자, 이때 나중엔 여러분한테 회계 정책 변경이라는 표를 쓰는데, 회계 정책 변경과 중요한 전기 오류의 수정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회계 정책의 변경과 중요한 전기 오류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뭔 얘기냐? 몇백 년 전에 잘못 회계 처리했잖아요?
몇백 년 전 장부부터 새로 다 뜯어 고치는 거야. 바뀐 방법으로. 1000년 전 거 뜯어 고치고 999년 전 거 뜯어 고치고 998년 거 뜯어 고치고 1000년간의 장부를 다 뜯어 고쳐야 돼.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여기가 올해고 여기가 작년이죠? 재작년 재무제표부터 뜯어 고칩니다. 그러면 이미 단기에는 모든 게 다 고쳐 있는 게 들어온 거죠? 계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는 이렇게 써놨어요. 회계 정책 변경과 중년 정기오류 수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즉 가장 이른 비교 기간에 기초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라고 말해요. 어디서 들어본 적 있나요? 전체 재무제표에서 이거 배웠죠? 회계 정책의 변경, 자, 회계 정책을 변경하거나, 전체 갑자기 용어를 저도 잊어버렸네. 재무상태표 포괄순 계산서 자본변동 현금흐름표 주석 전개에 관한 비교정보, 회계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이렇게 놨죠. 전기의 기초란 재작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체 재작년의 재무제표도 전체 재무제표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즉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정보를 재작성하기 때문에 기초 재무상태 그 금액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은 무시하자. 끝. 그럼 더 이상 나와 있는 거 없죠? 풀이 들어갑니다. 뭐 쓸 거 다 썼네. 금액만 채우면 되겠네요. 여기 200만 원이 작고, 그죠? 그럼 얘가 200만 원이고, 얘가 400만 원이 작고, 그럼 얘가 400만 원이죠? 차변이 얼마가 작아요? 25만 원이 작죠? 여기다 어떤 숫자를 써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뭘 구하라 그랬어요? 기타 포괄손익과 총 포괄손익을 다 계산하는 문제. 야, 더럽네. 기타 포괄손익과 총 포괄손익을 다 계산하는 문제죠? 거기 보니까 2000년 초 자산과 부채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뭐. 자산과 부채가 초가 어쩌고 말이 어쩌고 나왔잖아요. 왕자 그려. 지금 이거 뭘 구하라 그랬어요? 기타 포괄손익과 총 포괄손익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얘랑 얘가 답이네. 두 개를 다 쓰는 거네. 자, 그럼 타이틀에 2000년 초에 자산과 부채는 4만 원과 만 원이라고 그랬죠? 기초자산 4만 원, 기초부채 만 원. 2000년 말에 자산과 부채는 6만 원과 2만 원이라고 그랬죠? 기말자산 6만 원, 기말부채 2만 원. 한편 현금 배당 2,000원 했죠?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이 감소하지요? 답. 당기순이익 5,000원 생겼죠? 얘가 5,000원이지. 더 뭐 이상한 말이 잔뜩 나와 있지만 금액 나와 있는 건 없죠? 참고할 필요 없습니다. 끝 채웁니다. 3만 원이 적으니까 얘는 3만 원. 아유, 나쁜 짓 했다. 자본의 감소 썼지만 자본의 증가 안 썼죠? 빵 쓰고 출발해야 되는데. 4만 원이 작으니까 얘가 4만 원. 12,000원 작다? 얘네 두 개 더한 게 얘가 되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7,000원. 기타 포괄손익은 7,000원. 총 포괄손익은 12,000원. 됐나요? 자, 이거 1월 달에 강의해요, 안 해요? 강의합니다. 왜요? 꼭 나오니까. 어머, 그러면은 알았다. 이거 강의하는 날 저 빠져도 되나요? 스타일이 틀려. 강의 수준이 틀려요. 거기도 새로운 걸 배워야지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하루가 억울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일단 이달에 완전히 숙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강의할 때는 또 새로운 내용 강의하면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딱 들으면요. 그게 귀에 뻥뻥 뚫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19번까지 살펴봤고 제1장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2장부터 출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